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현을영 교수입니다. 앞서 그 세 분의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미래 교육에서 우리 특수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어서 저도 그 몫에 닿을 수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계속 제가 확인하면서 수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또 요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수교육 교사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반면에 쓴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 교실을 탐방을 많이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런 임무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선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그 교육 현장이 상당히 발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많이 변했고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 양성 체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은 그 보완책이 제시되고 있으면서 지금 아마 초임 교사 선생님들은 이미 대학에서 많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준비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스킬도 많이 배우고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디지털로 교육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 코로나라는 급변한 또 요인에 의해서 정말 학교 현장, 공교육 현장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그리고 교실 환경 공간도 혁신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자꾸 끊기고 뭐 접속이 안 되고 폰트가 달라서 파워포인트가 열리지도 않고 막 이런 경우 지금도 오늘도 제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막 동영상 재생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앞선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교실 현장 공간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은 특수교사 개인 선호도가 교실 구성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교실 공간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합의가 우리 쪽에서 먼저 마련이 돼서 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합의가 정말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 교육이 많이 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산업이나 교육 현장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현장에서야말로 그런 혜택을 바로바로 끌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당장 그 혜택을 받고 또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인으로서 같이 당당하게 그리고 소득을 또 창출해 나가는 그런 그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랑 또 저희 학교 대학원생들이 2019년, 18년, 17년 이렇게 많이 그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특수학교와 그리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의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공통점 또는 차별화된 어떤 차이점, 선생님들의 마음들 또 아이들의 어떤 사용 행태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분석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교실을 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최초의 그 개념으로 도입을 했고 관련한 기술력도 아까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처럼 정말 뭐 IT 하면 한국 뭐 떠오를 정도로 정말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공교육 현장에 많이 지금 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 그 교육 과정에서는 뭐 디지털 교과서랄지 AI, 소프트웨어 교과서, 뭐 교육 과정 이런 것으로 발빠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뭐 제가 아는 개인적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 연수나 뭐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또 많이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그 교육과정에서 나간 만큼 특수교육이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또 교육 격차는 급격하게 또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마트 교실, 뭐 이런 스마트 교과서를 최대한 수혜하는 그런 학교인과 동시에
그 특수교육과 일반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 같은 그런 특수교육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양면성을 지닌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2018년에 미래교육에 대한 이런 비전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책을 또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좀 안타깝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보고서나 이런 것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특수교육도 미래교육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을 이제 논의하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회의 자료에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디지털 기반 학습에 연관된 교실 개혁, 공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핵심 그 사안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기본교육과정, 그다음에 우리 시각장애,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있는 그런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혁신적 포용 인재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특별히 저렇게 그 기초학력비 배려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과정으로 이번에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또 이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형 교실은 한마디로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IT 인프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체험관이라고 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미래의 학습 공간은 이렇게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창의 체험이랄지 감상 상담,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감상이랄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이렇게 6가지를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수교육은 안정 공간, 그 다음에 위생관리 공간,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학생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를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리면서 어떻게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고전적인 특수 교실에서도 그런 교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그걸 교실 내로 끌고 오느냐 교실 밖으로 갖고 가느냐, 이런 건 선택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 씻는다든지 외투를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생활과 연관된 위생관리 공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보조공학 기구랄지 휠체어랄지 다른 일반 교실에 비해서 어떤 기기 수납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특수학급,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그냥 일반 교육과정에 알맞는 규격화된 교실을 그냥 동일하게 나눠줘서, 정말 좀 여유가 있다면 교실을 터가지고 2개 교실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교실에 똑같은 공간을 주고 거기에 특수교사가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채워놓고 교실 환경을 꾸며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그런 군 복무 대체 제도죠. 공익근무요원과 활동보조인, 그런 학부모, 이런 분들이 특수교사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사실 좀 약간 업무에 있어서 좀 개인 공간을 특별히 가질 수가 없어서 약간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업무 부담감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형태도 이제 보였습니다. 학부모 대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픽업하고 이제 데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대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뒷바라지하는 입장에서 어떤 육체적인 심신을 잠깐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교육기관에서도 학부모가 교육 현장을 보면 상당히 어떤 특정 장면에 대해서 좀 어떤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서 오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될 수 있으면 교실 안에 있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기 공간을 교실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그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면서 서로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어떤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을 참여하는 동반자로서 협력자로서 그런 신뢰 구축을 한 다음에 이런 대기 공간 같은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학교 내에 끌어오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뭐 다양한 매체들 선생님들 아까 이제 앞선 강의에서 보셨지만 이러한 그 기기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교실 현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다양하지만 그렇게 최첨단 기기가 아닌 값싸고 질 좋은 것들이 학교 내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력을 또 모아가지고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끌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레바논에 나와 있는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 터치가 가능한 빔 프로젝터인데 우리가 보통 뒤에 이렇게 쏘아놓고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침을 좀 많이 흘린다든지 아니면 자꾸 여러 명이 같이 모여들 때 확대하고 축소가 좀 융통성 있게 되는 그런 기기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그 구비를 해 놔서 신체 조건이 만약에 뭐 시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누워만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는 아이들한테 좀 그 이동식 어떤 교육 그 보조 공학 기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뭐 굳이 보고 이것을 따라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학교 현장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외국 그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방문 관찰 그 사진들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는 상당히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보다는 공간도 넓고 기기도 다양하고 어느 정도 교사들이 특성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례에서 보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보다도 정말 잘 해놨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놓을 수가 있었는지라고 여쭤봤더니 이 마음에 맞는 선생님 세 분이 그 지원금 같은 것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학교 내에서 그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또 학교장이 또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공간도 좀 조율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게 학생들한테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게 여기 앉아서 막 침을 막 보통 타블렛이 된 거 주면 보통 침발로 바닥도 됩니다. 자,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장애 아이들은 음향이나 아니면 음 조작하는 걸 뭐 이렇게 음이 잘 어울리지 않아도 막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패드나 핸드폰 같은 것으로 앱을 깔아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뇌성마비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에서는 침을 막 흘려가지고 아이패드나 이런 것에 이제 침이 흘러가면 기기를 보호하느라 아이들의 활동을 저지시키는 일이 많다.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니사에서 나온 그 터치 테이블에다가 이제 빔을 쏴서 아이들이 터치를 하면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그냥 칠판만 무대로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렇게 조명 시설을 달아서 아이들이 공연도 즐기고 노래방에처럼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을 교실 안으로 이제 끌고 와서 아이들의 심리와 흥미를 반영한 교실 환경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학교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상당히
잘된 학교 상황인데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기대도 좀 높고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가르쳐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어떤 교재나 콘텐츠, 장난감, 뭐 교구 이런 것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리수납 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분리수납 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뭐 냉장고 안에 이제 보리차를 선생님이 직접 끓이셔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원적학급에 갔다 오는 아이들한테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리차를 내어주시는데 냉장고를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선생님 참 인상 깊었고, 저도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저렇게 진심으로 뭐 행했던 게 있었을까? 이제 기기, 보조공학 기기라고 하면 아이들 공부하는데 정서적, 인지적인 걸 발달하는 데만 이제 관심을 두었지, 그 정서나 어떤 심리적인 것에 지원하는데 내가 쓴 적이 있었던가? 뭐 이런 반성을 하게 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중증장애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저 학교에 보면은 분리공간이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저 안에 그 학생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학생들이 수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저 안에다가 이제 들어가게 해놓고 단독으로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케어 위주의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 한 명이 이제 너무나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통합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의 그 장점은 뭐냐면 이동형 TV와 이동형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들 교실에 거의 다 이렇게 부착용 고정식 그 TV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동형 TV를 이제 끌고 가서 가까이에 보여주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저거 넘어지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기 그 TV 밑에 발받침을 보면 다른 그 TV보다 훨씬 더 길게 특별 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넘어지지 않게 신경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학생 수납 공간에도 아이들이 원적학급의 통합 수업을 갈 때 아이들의 스케줄을 꼼꼼히 선생님이 수기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번에 오는 아이, 뭐 보내는 아이, 그 다음에 진도 과정 같은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중학생이 사실은 자유학기제니 뭐 어떤 다른 학년보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사실 학습 결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정말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아까 AI 교사가 대체가 가능할까? 거기에 아마 심리에는 학부모들이 AI는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혹시 우리 아이가 좀 그러면 차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AI를 선택하는 유일한 요소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차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뭐 AI는 뭐 안 하고 이 선생님을 이제 우리 아이 선생님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신청할 것 같아요. 다음은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에 뭔가 이 진로, 취업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교에서는 그동안 안마사 위주로 진로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아직까지도 바리스타 하고 제빵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고 문서 작성 같은 것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추후에 사이버 대학이나 어떤 온라인 대학에도 이제 진학을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워드를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1인 1 컴퓨터로 계속 그 수업 시간에 모든 수업 과정을 아이들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워드를 치면서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학교였고, 직업교육실을 특수교육실 하나는 아까처럼 학습 교실로 꾸며놓고 한 곳은 직업교육실로 꾸며놔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뭐 이번에도 많이 따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은 교사의 역량이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육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사들에게 뭐 이렇게 역량을 좀 키워라, 이런 세미나처럼 해가지고 좀 우리가 뭔가 해보자, 이런 단합심을 키우거나 아니면 교사들한테 많은 욕심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학교급별로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구성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다양한 장애 유형이 일단 초등학교에는 다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의 학업 그 성취 기준이나 성취도를 보면서 특수학급으로 특수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경계선 지능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급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학교만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학교 특수교육이 어떻게든지 뭔가 지원이나 보완책 그리고 연구 과정에 대한 그 고민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업 사회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라는 공간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세탁기랄지 아니면 은행 업무랄지 이런 생활교육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가상의 어떤 그 아까 말했지만 뭐 그 체험 학습 그 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졸업 후의 생활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부모님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 포용 교육에 맞는 표현 교실을 한번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을 10개 존으로 이제 조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봤는데요. 일단은 규격화된 교실을 탈피해야 한다. 지역과 그리고 아이들의 장애 특성에 맞게끔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들을 만들 때 그 교육과정과 어떤 소프트웨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교실 공간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10개의 공간을 꾸며서 좀 보기 편하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일단 아이가 들어가면 일단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외투를 걸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지금 그 모니터 2개에다가 스크린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활동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미러링이 돼서 교사의 칠판에 통합으로 해서 모아지게 되고, 그 다음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뭐 책을 읽거나 장난감 블록놀이를 좀 하다가 다시 학습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이 공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 교육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VR, AR, 뭐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암 커튼이 있어야 된다든지 조명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소리, 방음을 해야 된다든지 정말 아주 미세하고 복잡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같이 시켜줄 때 그 교육적인 그 매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교실 안에 저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 놓았고, 그리고 아까 정서 함양 공간보다 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선생님이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그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용변을 뭐 실수를 했을 때 씻을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도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 약간 아이들의 그 개인 생활이 보호가 되면서도 그리고 선생님이 관찰이 용이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 이 공간 안에 교실 안에 교육 자료와 보조기기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참 말로는 쉬운데 만들기가 요구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들이 그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찢어져서 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검색도 해야 되고 프린트물을 출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실 밖에서는 이렇게 부모와 활동 보조인이 앉아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수업이 끝날 동안 기다릴 수 있는 대기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공간들이 마련되었을 때 그 특수교육 아이들이나 교사나 부모들이 좀 더 편안하면서도 그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공간에 들어갈 기기들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특히 조명과 스피커 같은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명, 채광 이런 것들이 교실마다 상당히 안 되어 있고 심지어 특수교실을 거의 뭐 그 반지하 비슷한 1층인데도 되게 으슥한 곳에 집어넣는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채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심리 상태를 상당히 많이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일반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정말 좋은 입지에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 옆에 햇빛 잘 들어오는 데는 특수교실을 좀 배정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계를 하는 동안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느냐 하면 그거 해봐도 잘 안 돼요. 그거는 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원에서만 해요. 뭐 이런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뭐 이제 별도로 예산이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변화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특수교사들 자체도 뭐 점자 같은 것도 사실 카이스트에서 벤처기업에서 아침에 그 책을 받으면 오후에 나오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이제 점역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가시화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마 직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데 그게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 어떻게 다양성 있게 변화돼야 되는 것은 이 지금 레드 프래그 액트라는 이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 그 마부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기수, 마부, 안내원 3명을 고용을 해라라고 해서 자동차보다 빠른 마차보다 빠른 자동차를 할 수 없게끔 영국에서 법안이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영국에서 자동차가 개발이 됐지만 발명이 됐지만 지금 자동차 종주국? 그러면 영국이라고 거의 말을 잘 안 하죠. 독일이나 이런 곳에 다 뺏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차가 1900년도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는 한 대밖에 없었지만 불과 13년이 지난 다음에는 마차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변했던 것이죠. 지금 그런 마차를 대비할 수 있는 지금 특수교실에는 고정형 모니터부터 우리가 떼는 그래서 좀 유동성 있는 그 물리적 공간을 우리가 유동성 있는 또 교사의 어떤 창의성 아니면 교수 학습에 대한 방법 이런 것으로 끌어오는 그런 그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일본 특수학교도 방문을 해서 봤는데요. 제가 미술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봤을 때 정말 와닿던 그림 하나입니다. 이 장면. 소방서를 방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소방차를 그리는 수업을 하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를 그려라.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뭐 색칠할 사람은 하시고 뭐 묘사할 사람은 하고 못하는 아이는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색칠을 잘하는 아이들, 묘사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흰 종이를 주고 손이 부자연스러운 아이들한테는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왼쪽에 있는 소방차 라인을 주고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빨간 테이프로 라인만 칠해서 색칠만 할 수 있게끔 줬더라고요. 개별화된 그 특수교육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어떤 자신감 있게끔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소스를 제공해주는 교사. 일본은 사실 IT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2명의 교사가, 담임 교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그 AI 시대에 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 교실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사람 냄새 나고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구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 그 특수교육 안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목소리를 좀 많이 낼 때다. 그래야 선점해서 뭔가를 좀 많이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을 좀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토론 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